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그 질문 딱 두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 우리나라 주식시장 재밌었죠. 왜냐하면 미국 FOMC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뒤로하고 미국 경제 회복 자신감을 화끈하게 자랑해 주다 보니 다우지수가 33,000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와, 형님이 좋아진대, 우리도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 때문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루 만에 뉴욕 증시는 얼굴 색깔을 싹 바꿨습니다. 자, 다우지수는요 0.46%, S&P 500은 1.48%, 나스닥은 3.02%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뉴욕 증시 왜 하락했습니까? 연준의 완화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병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 우리 연준은요 비둘기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경제가 그렇게 아직까지 안 좋은 거야? 그런 거야? 이렇게 걱정을 할 거고요. 그렇다고 아니에요, 우리 미국 경제 좋다니까요, 우리 매파예요 라고 하려니 그래? 그러면은 이거 주식시장이 개박살 나겠는데? 라고 걱정할까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FOMC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졌다. 그러면 무슨 우려일까요? 바로 그 답은요, 미쓰리 어제 방송 제목입니다. 어제 방송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연준, 니네 정말 금리 인상 안 할 자신 있니? 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을 보류했지만, 야, 니네가 물가 상승률도 올려놓고 경제 성장률도 높여놓고 실업률도 낮춰놨는데 그런 상태에서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안 하고 버틸 수 있겠어? 야, 미쓰리가 그러던데 니네 그거보다 금리 인상 앞당겨서 할 것 같다고 하던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미쓰리 어떡해 라고 걱정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도 제가 어제 드렸잖아요.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아껴두었던 카드를 이제 하나씩 꺼낼 겁니다. 첫 번째, 3월 21일 만료인 금융사 자기자본 규제 완화 연장, 이거 결정해 주겠죠. 3월 21일이 만기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분명히 조만간 그 카드를 쓸 거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 카드는 당장 오늘 밤 3월 19일 뉴욕 주식시장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바보가 아닌 이상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FOMC 회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분명히 사람들이 머리가 돌덩어리가 아닌 이상 야, 저거 미국 경제 저렇게 좋대는데 저거 인플레이션 우려 안 생길 수 있겠어? 분명히 이거 의심할 테니 그렇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때마다 금융규제 완화 연장해주는 카드 하나 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채금리가 들썩거리면 LI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카드 내놓고 그러면요 또 다른 거 있어요. 뭐 테이퍼링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예, 여러분, 테이퍼링이라는 건요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이번 주에는요 미국이 자신의 경제 회복을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면 그거 방지할 수 있는 카드를 몇 개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아마 당장 오늘 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 당장 먼저 금융규제 완화 연장 카드 내놓을 가능성 커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를 좀 보면은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4만 5천 건 증가해서 77만 건이 발표됐습니다. 시장 예상은 70만 건을 예상했는데 월가 전망보다는 조금 안 좋은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된 거고요. 대신 2월달 경기 선행지수 전월 대비 0.2% 상승,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에서 발표한 3월달 제조업 지표도 51.8로 1973년 이후 반세기 만에 거의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는요.
이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발표하는 3월달 제조업 지수 예상을 22로 했대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거의 2배 이상 나온 거죠. 제가 여러분 경기 지표에서요, 뭐 신뢰라든가, 뭐 심리라든가, 뭐 선행이라든가 이런 지표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실보다는 앞서서 약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먼저 반영이 된다. 그래서 어떤 부양책을 쓴다든가 그랬을 때 이런 지표들은 심리를 먼저 반영해서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당장 벌써 이렇게 막 경기 선행 지수가 상승하고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발표하는 3월달 제조업 지표가 반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여기에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높여놨고 물가 상승률도 높여놨고 경제 좋다고 했는데 금리를 2023년까지 안 하겠다고 버티면 사람들이 이런 거죠. 야, 그게 말이야 말밥이야 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 주식시장 국채금리 나대 미쓰리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신다면 미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아껴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히든 카드들이 하나씩 이제 시장에 풀릴 겁니다. 아마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거를 고민하느라고 그 카드를 당장 쓰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국제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자, 미쓰리는 여러분 국제 유가에 대해서 거의 신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자,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WTI 기준으로 적정 가격 50대 중후반 달러대 한 뭐 55에서 57 정도가 아마 적정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날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7.1% 하락했습니다. 크게 하락한 거죠.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60달러가 됐습니다. 자, 이날 제가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우시니까 이런저런 좀 잡수다를 좀 빼고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거 딱 2가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전해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국제 유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요소들 있잖아요. 공급, 뭐 수요,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제가 앞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그 얘기는 제외하고 이날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한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만 제가 짚어드리고 미쓰리 생각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WTI가 왜 7%가 넘게 하락했냐면요.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입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저기 대통령님, 저기 러시아 푸틴 대통령 살인자인가요? 라고 하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이게 왜 국제유가를 떨어뜨릴 일이냐? 러시아 푸틴 입장에선 이거죠. 어머나, 제발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래?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래서 러시아가 원유 생산을 엄청나게 많이 늘리는 바람에 미국 셰일 업체들 한번 죽어봐라 하고 보복을 할 우려감이 커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은요. 첫 번째, 여기에서 전쟁의 기술을 하나 좀 얘기해 드리면 여러분 미국의 진짜 적은 중국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다음에 경제가 정말 좋아질 거라기보다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외교적인 문제를 이제 좀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증세를 한다? 아니요. 지금 증세할 정신이 없어요. 중국 견제해야 돼요. 즉 그 얘기는 미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늘에는 태양이 2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진정한 적은요.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러시아와 이렇게 좀 갈등이 생겼느냐? 원래요. 진짜 1등을 치기 전에 2등을 칩니다. 사이드를 공격합니다. 이게 전쟁의 기술에 있어요. 그래서 2등을 건드림으로써 1등한테 보여주는 거죠. 야, 봤지? 그러니까 중국한테 미국이 러시아를 이렇게 툭툭 건드리면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이러는 거죠. 어이 중국 봤지? 우리 미국 이런 나라야. 우리 미국은 러시아 대통령을
암살자라고 살인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나라야라는 걸 어필한 거고요. 그리고 왜 러시아였느냐 하면은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흔적들을 지우고 싶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친했습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은 완전히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거리감을 두면서 나는 트럼프와 달라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면은요. 미국 입장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여러분 쓸 카드들이 너무 많아요. 자, 만약에 이날 국제 유가를 끌어내렸던 요인 러시아가 미국 연 먹으라고 원유를 겁나 많이 생산해서 미국의 세일 업체들을 작살내겠다. 여러분 이 프로젝트가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러시아가 증산하겠다고 버티면 제가 만약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면 이렇게 하죠. 어이 사우디를 비롯해서 산유국 모여봐. 그래서 니네들이 감산을 더 하든가 아니면 니네들도 같이 증산하고 우리 미국도 같이 증산해서 진짜 치킨 게임 한번 제대로 해서 한번 누가 개박살하는지 보자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날 미국과 러시아와의 어떤 갈등 문제로 국제 유가가 7%가 하락해서 $60 왔다. 저는 이 문제보다는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 전문가들이 뭐 $70, $80, $100 얘기하는데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그냥 적정한 국제유가 가격은 55에서 50, 한 뭐 7, 8 사이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지금 원유 가격은 산유국들이 정상적으로 생산을 하지 않는, 즉 감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유가가 올라가면 걔네들은 증산을 할 거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100 뭐 이렇게까지 가지는 못할 거라는 것이 바로 저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뉴욕 주식시장 인플레 우리 어떻게 라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갖고 있었던 카드를 이제 내놓을 거고 당장 3월 19일 금융사 자기자본 규제 완화 연장해 줄 것 같고요. 두 번째, 국제 유가 급락은 러시아와 미국 갈등, 왜 갈등하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전에 설명해 드렸고요.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장 국제 유가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산유국들의 추가적인 증산이냐 아니냐 이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제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 좀 마음의 안정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증시가 너무 좋아서 우리 청취자님들께서 댓글에다가 이대로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요. 이렇게 나의 희망적인 소설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냉정하게,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이 냉철한 주식시장에서 내가 챙길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을 아주 냉정하게 소유해서 만약에 당장 주식시장이 얼굴색을 바꿔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얼굴색을 바꿨어? 왜 바꿨니?를 한번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정말 냉철한 투자자가 돼야 된다고 미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아름다운 댓글 달기, 구독해주기 꼭 해주세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